명령어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렉탱귤러 어레이, 폴라 어레이, 패스 어레이.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라인 500mm, 그 다음 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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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m.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00mm 짜리를 쭉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 보실까요? 먼저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먼저 알아볼 겁니다. 하기 전에 조인부터 알아볼 거예요. 조인이라는 명령어는 폴리라인을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제가 V자로 그려서 중간을 트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은 원래 일직선상에 있는 선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선은 연결을 시켜줍니다. 조인, 아니,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죠. 레이어를 바꿔놨습니다. 조인, 여기에다 합쳐지라고. 얘가 원본입니다. 얘가 소스예요. 엔터 안 칩니다. 타겟 선택하고 엔터.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동일선상에 있는, 일직선상에 있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선들을 하나로 이어줄 때 쓰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그럼 자연스럽게 조인 되죠. 그런데 자, 지금 얘네들은 일직선상이 아니죠. 그죠? 일직선상이 아닌 것은 폴리선으로 만들어줍니다. 폴리선이요. 예전 우리가 렉탱글 명령어 공부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렉탱글은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선의 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얘네들을 바로 폴리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조인, 원본, 나머지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조인입니다. 분해입니다. 분해.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나 트림이나 브레이크는 조인에 반대되는 명령어예요. 조인은 하나로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드는 다시 분해해 버리는 겁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 떨어져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조인, 그냥 다 선택해요. 그냥 한 번에 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쉽게 조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놨습니다. 조인, 그러면 흰색으로 갈까요? 빨강색으로 갈까요? 이걸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몰라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인, 원본 선택하고, 원본 하나 클릭하고, 나머지 전체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바로 정확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선을 폴리선으로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려보죠. 반지름 50. 제가 이렇게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제 어레이 명령을 씁니다. 어레이, 그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패스 어레이, 경로를 클릭합니다. 그럼 경로를 따라서 쭉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레이, 누가 어레이 되는 거예요? 원이 어레이 되는 거죠. 네, 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패스 어레이, 경로란 뜻이에요.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경로 배열이 들어가는데, 자, 이 위에 여기 요 부분, 여기
요걸 보시면 돼요. 메주어하고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메주어하고 디바이드요.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간격으로 배열하는 거고, 디바이드는 내가 지정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는 등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나눈다고 해서 등분이라고 하고, 메주어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거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메주어는 분할, 디바이드는 등분. 자, 메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활성화돼요? 비트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템이 활성화가 안 돼요. 간격이잖아요. 비트윈이 간격이죠. 네, 간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격을 250mm 간격으로, 그러면 250mm 간격으로 쭉 분할된 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여기 150이었네요. 150. 그러면 150mm로 쭉 분할합니다. 그럼 이 끝에 가서 뭐가 남아요?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봅니다.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아이템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저 끝에까지 10개, 15개, 12개,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몇 개지? 11개인가? 11개도 아니고 27개, 26개.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메주어로 대략 대략 보는 거죠. 250. 그러면 17개네요. 디바이드 17개. 17의 배수로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34개인가요? 네. 그러면 34개면 34개도 안 맞네요. 네. 33개가 딱 맞네요. 그죠? 이렇게 등분으로 혹은 분할로 맞추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경로 배열은 언제 쓸까요? 경로 배열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경로 배열은 컨베어 벨트 같은 거를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 손잡이 같은 거 있죠? 네. 난간 손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경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미러 대칭입니다. 단축킨 MI 또는 여기 미러 명령어가 여기 별도로 있습니다. 미러. 자, 제가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어로 곡선을 좀 그릴 겁니다. 스플라인, 뭐 저처럼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일반적인 예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스플라인은 이런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스플라인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모습 아니어도 괜찮아요.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선을 하나 내려긋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미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울이죠. 근데 손바닥처럼 이렇게 대칭하는 겁니다. 대칭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이렇게 찢어서 물감을 놓고 딱 접었다가 펼치면 그 물감이 이렇게 쭉 퍼지면서 대칭되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대칭인데 이 선이 뭐냐면 대칭선입니다. 스케치북을 이렇게 딱 접으면 접는 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대칭선이에요. 이건 대칭선입니다. 그러니까 미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칭선을 물어봅니다. 대칭선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대칭이 멀리 되기도 하고 가까이 되기도 하고. 자, 밀어. 그러면 얘가 대칭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First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대칭선의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Erase source object. 원본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원본을 삭제할까요? Yes, No. 기본값은 No입니다. 여기서 엔터 한 번 더.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 여기다가 엘립스를 이용해서 엘립스 근처점이라는 게 있어요. nearest.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 아이고, 오스냅이 엄한 데 같네요. 다시 엘립스 nearest. 서클 nearest. nearest는 근처란 뜻입니다. 가운데 지우면 어떤가요? 나비가 됐나요? 나비가 딱 대칭이죠. 여러분들도 대칭을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과제물이요. 제일 아래에 있는 과제물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과제물이에요. 찾아보시죠. 이 과제물을 하면서 rotate라는 명령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테이트를 하면 회전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회전할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중심점을 잡으면 이렇게 회전할 거고, 여기다 중심점을 잡으면 이렇게 회전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이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클릭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되시죠? 자,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가 중심점이에요. 자, 로테이트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45도.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여기서 45도. 그냥 45도 더 간 거예요. 절대 각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정한 각도로 더 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5도 그러면 25도 더 회전할 뿐입니다. 여기서 25도 그러면 25도 더 회전하는 거죠. 45도. 자,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요. 오른손 딱 쥐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오른손 쥐면 이게 시계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쥐면 이쪽이 시계 방향이죠. 엄지손가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도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기준점 잡고 각도를 넣어 보세요. 로테이트 명령어에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라인. 제가 이 폴라 트래킹 안 맞추고 그냥 선을 그렸습니다. 몇 도인지 몰라요. 자, 로테이트 기준점 잡았습니다. 여기 카피 기능 보이시나요? 복사하기. 자, 카피 그리고 90도. 그러면 복사하고 90도. 아까는 어땠나요?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남기고 돌아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카피 그리고 180도. 그러면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열십자선을 그렸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과제물을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중심선부터 그리시면 돼요. 늘 중심선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크기입니다. 자, X라인. 자, 레이어 바꾸고 X라인 0도 90도. 자,
보시면 여기가 28도잖아요. 요 선이. 그죠? 그렇다면 예전 방식으로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90도에서 28도를 빼니까 62도네요. 그럼 예전 방식으로 그려야 된다면 X라인 앵글 62도 그 다음 트림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로테이트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그냥 숫자 그대로 마이너스 28도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겠죠. 나와 있는 각도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림 서클 33.6도 6mm 다시 한번 서클 38.4mm. 자, 특성 일치. 여기에 서클을 그립니다. 6.4 옵셋 6.4mm. 한 번 더. 자, 5mm 옵셋. 그러면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그 다음 역시 특성 일치. 자, 트림으로 이렇게 조금 잘라주고 나머지는 필렛입니다. 필렛. 제가 남아야 될 부분을 클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가 끝났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옵셋을 해야 됩니다. 이 선을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옵셋 45mm 다시 106mm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45mm 106mm. 그 다음에 절반은 필요 없습니다. 절반 지웁니다. 트림으로 절반 지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 38mm 84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옵셋 아니 38mm는 나중에 하고 84mm 네 바로 여기에 원이 들어갑니다.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옵셋 10mm 아니 10mm란다. 옵셋 5mm 그리고 트림으로 선을 잘라주면 네 여기 끝났네요.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에 위쪽으로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보시면은요, 이 중심선에서 여기 맨 위쪽까지예요. 여기서 다시 10mm가 내려가야 됩니다. 옵셋 10mm 여기가 중심선이고 옵셋 71mm 네 여기네요. 반지름 5mm 반지름 10mm 옵셋 5mm 트림.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도 5mm 옵셋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 속성 일치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고. 자, 요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 부분이요. 여기 47도 되는 요 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선을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한 3가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인 탄젠트에서 이 선에 접하고 있잖아요.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100mm 오른쪽이 더 크다 47도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탄젠트 그 다음에 상대 극좌표를 이용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라인 90도에서 47도를 빼니까 43도.
앵글 43도 중심점 클릭하고 옵셋 10mm. 자, 어떤가요? 됐나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 중심선에서 47도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X라인 앵글 47도죠. 이렇게 옵셋 10mm 이렇게요. 43도 아니고. 자, 로테이트 중심점 클릭하고 카피.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 47도 옵셋 10mm. 특성 일치.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필렛. 자, 이쪽도 마찬가지. 10도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탄젠트에서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나 마이너스 10도인 건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세 번째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카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특성 일치. 자, 여기 지우고 여긴 필렛. 자, 여기는 선 그리고 필렛. 트림 처리하면 이런 모습. 여기도 트림 처리하면 이런 모습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려보세요. 탄젠트에서 상대 극장표로 한번, 그 다음 X라인으로 한번, 그 다음에 지금처럼 로테이트에서 한번, 세 번 다 해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까지, 여기 45mm, 여기까지 45mm. 근데 여기 반지름 10mm 짜리 있죠. 자, 옵셋 45mm, 특성 일치, 그 다음 필렛. 이번엔 반지름을 넣는 겁니다. 10mm. 그러면 얘 연장하고 연장되면서 필렛, 얘 연장하고 연장되면서 필렛. 그럼 어떤가요? 자, 여기도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주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옵셋 38mm, 옵셋 4mm. 자, 특성 일치, 필렛 반지름 2.4mm,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반쪽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미러로 대칭하는 겁니다. 쭉 선택하고 이렇게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대칭을 하면 굳이 여러 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요과제물이요. 요과제물이 꽤 어려웠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쉬워질 거예요.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필렛 옵셋 62, 필렛 옵셋 30, 39, 41, 나머지 트림 옵셋 10mm. 자, 나머지 트림.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65도죠. 로테이트. 자, 카피 65도. 서클
반지름 22.5도, 다시 한번 반지름 39mm, 도가 아니죠, 밀이죠. 자, 적당히 끊고 필렛 트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문제예요. 이렇게가 101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90도잖아요. 그럼 101도에서 90도를 빼면 몇 도인가요? 자, 101도에서 90을 빼니까 11도네요. 로테이트. 자, 그대로 11도. 다시 한번 로테이트. 카피 37도. 요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그죠? 서클 10mm. 중심에서 10mm 되는 선이잖아요. 트림. 안 맞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동하기요. 무브. 선택하고 여기 끝점과 끝점을 일치시킵니다. 떨어져 있죠? 이거 필렛. 다 됐네요. 좌표 쓴 적 있나요? 하나도 없죠. 그죠? 오로지 로테이트와 무브 명령을만 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 그리시면 돼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죠. 각도를 알 수 없는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각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먼저 각도를 알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60도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각도를 모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각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을 두 개 그려보시죠. 로테이트. 먼저 오른쪽이요. 얘는 60도짜리입니다. 75도로 맞추고 싶어요. 75도로. 몇 도 돌아가야 되죠? 15도? 그럼 조금 더 어렵게 해요. 60도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마이너스로 내려가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20도로 맞추고 싶어요. 327도. 그럼 이제 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레퍼런스예요. 여기 레퍼런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참조, 참고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거 하잖아요. 엄마 나 참고서 사게 10,000원만. 그 참고서가 영어로 레퍼런스 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레퍼런스는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레퍼런스 그랬더니 참조할 만한 각도가 몇 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지금 몇 도인가요? 60도죠. 현재 60도입니다. 엔터. 뉴 앵글. 새로운 각도는 몇 도인가요? 자, 75도. 그러면 이렇게 75도로 돌아가.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현재 각도가 75도, 내가 원하는 각도 0도. 그러면 정확하게 0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가 우리가 각도를 알 수 없는 것, 얘를 맞출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합니다. 레퍼런스. 현재 기준점을 그러니까 각도를 모르잖아요. 점을 두 개를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의 각도를 CAD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 여길 첫 번째로 찍고 여길 두 번째로 찍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계산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으면 여기가 0도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점으로 잡는 겁니다. 만약에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으면 여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첫 번째로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 클릭, 그 다음 반대편 클릭.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여기다 각도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각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간단해요.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 그 다음 자, 복사한 거 붙여넣기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런 거는 언제 보냐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여기 땅에다가 건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는 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용도 지역 나오죠.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몇 층까지요? 7층 이하.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7층 미만이면 6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7층이 안 되는 거죠.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하면 7층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높이가 7층까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최대 높이 7층까지고 대지이고 면적 274m²이고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은 여기 보시면 뭐 군사시설 아니고 농지 아니고 문화재 아니고 토지거래 해당 없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이 지도예요. 지도입니다. 바로 여기랍니다. 요만큼의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대지에다가 집을 지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보면 88-6 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대지입니다. 대지는 지번이 있는 땅, 다시 말해서 주소가 부여된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여기 도라고 써 있네요. 이거 도로입니다. 여기 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하천입니다. 여기 잡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네, 맞아요. 잡정지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하고 하천이 있으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라인에 있나요? 이렇게? 아니죠. 하천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비탈면이 생기겠네요. 그럼 이 비탈면은 쓸 수 있는 땅인가요? 전혀 못 써요. 잡종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비탈면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도면을 그릴 건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위, 동서남북이요. 동, 서, 남, 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방위가 생략된 거고 여기 축척 나오네요. 1대 500분의 1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딸 거예요. 얘를 딸 겁니다. 자, 확대. 커서가 하얀색이라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라인 여기네요. 클릭. 한 번 더. 클릭. 한 번 더. 클릭. 커서가 잘 안 보여요. 배경이 흰색이라. 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를 선택하면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따보시죠. 나머지는 여기 필렛 처리하시면 돼요.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이렇게 따시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설계해야 될 대지가 되는 거죠. 자,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어디로 가냐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
방위 표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방위 그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방위 그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자,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한 번 더 쿼드란트에서 클릭하고 쿼드란트. 자, 여기 라인으로, 그 다음에 조인, 그 다음 여기 트림으로 끊으면 얘는 폴리선입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얼마든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인으로 연결한 거죠. 다시 또 볼까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쿼드란트를 써야 되니까 5스냅 쿼드란트를 체크하고요. 자, 라인, 쿼드란트로 연결합니다. 자, 끝점으로 연결합니다. 옵셋 5mm. 그 다음에 2.5mm. 2.5mm 옵셋해야 5mm가 되는 거죠.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렛.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10mm, 라인. 자, 30mm가 아니고, 아니 30도가 아니고 이번엔 15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5도로.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하면 어떤 거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로테이트. 우리가 여기다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돼지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설계가 될까요? 안 돼요. 이거 똑바로 돌려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럴 때 로테이트에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기준점 잡고 레퍼런스 0도 이렇게 놔야 도면을 그리죠. 여기가 북쪽이라는 걸 이렇게 밝혀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도면이에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봤던 도면이죠. 이렇게 지적도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지적도 끄집어내고 방위 맞추고. 자, 방위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평면, 이렇게 사각형을 놔야 우리가 여기다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삐뚤어져 있는 걸 돌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0도로 딱 맞춰서 돌려야 되겠죠. 각도를 모르는데 0도는 맞춰야 됩니다. 레퍼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레퍼런스가 용법이 되게 많아요. 응용하면 사용할 수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쓰기는 좀 어렵기도 해요.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으로 먼저 중심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여기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홈을 내야죠. X라인 버티컬. 버티컬이 수직이죠. 옵셋 22mm. 다시 2.5mm. 자, 특성 일치. 자, 트림 조금 해주고 필렛. 필렛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반지름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반지름 0인지 확인해 보시고 트림 모드인지 노트림 모드인지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서클 원을 그려야죠. 반지름 19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mm. 옵셋 11mm. 한 번 더 옵셋 5mm. 중심선이요. 자, 트림으로
중심선 끊고, 그러면 기본 모습이 완성됐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원이요. 이 선에서 30mm, 이쪽 선에서 20mm, 옵셋 30mm, 옵셋 20mm, 바로 여기가 중심점입니다. 서클, 반지름 40. 자, 이 원과 이 원이 만나면서 반지름 19인 원을 그려야 되고, 이 원과 여기 있는 이 원이 만나면서 반지름 5인 원을 그리면 돼요. 이건 필렛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하나 이렇게 끊으세요. 여기 트림을 끊어 놓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이 끝납니다. 마지막은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하나씩 선택하시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수량 4개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집니다.